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손교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NVMe OF를 셀프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특히 레플리케이션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셀프의 코어 아키텍트 중 하나인 세뮤얼 저스트가 최근에 발표한 크림슨과 관련된 모티베이션 중 하나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 장치의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CPU의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가 보틀넥이 되었다면 이제는 CPU가 셀프의 보틀넥 포인트가 된다. 따라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토어인 크림슨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NVMe OF,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과 같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은 하나의 서버 노드에서 담당하던 컴퓨트 기능과 스토리지 기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노드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셀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OST 기능에서 저널링, 레플리케이션, 리커버리 등과 같은 컴퓨트 혹은 컨트롤 기능을 기존의 OST에서 처리하고 실제 데이터의 I/O는 OST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OST의 백엔드 스토어의 기능을 OST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OST는 다른 기능의 CPU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CPU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셀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착된 저장 장치에만 접근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간에 애니-투-애니 액세스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기존에는 서버 노드가 고장날 경우 해당 노드가 복구될 때까지 해당 노드의 저장 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 OST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해당 OST가 담당하고 있던 OST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OST가 바로 접근해서 I/O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과 관련해서 말하는 장점인데요. 리소스 스케일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클러스터를 확장시키기 위해 CPU와 스토리지 성능이 모두 갖춰진 서버 노드를 써서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CPU 성능이 남아돌거나 스토리지 용량이 남아도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각자 클러스터에서 부족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방식이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리소스만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어서 TCO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방식 예전에도 이러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방식이 존재했지만 지금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NVMe OF라는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노드의 NVMe 디바이스를 충분히 빠른 스루풋과 적은 레이턴시로 접근할 수 있어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셀프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셀프는 현재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스어그리게이션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림과 같이 기존의 OST까지는 셀프의 구조를 사용하고 OST 노드에서는 자체적으로 NVMe OF를 통해 스토리지 노드와 I/O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 OST와 OST에 커플링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스어그리게이션 방식의 장점 중 하나인 스토리지 디바이스 간의 애니-투-애니 액세스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간의 네트워크 스택이 생기게 되어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셀프에서 효과적으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OST는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OST와 OST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크러쉬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OST에 할당하였다면 OST와 OST로 나뉜 환경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생각하는 셀프에서 효과적으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존 셀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OST에게 데이터와 함께 write request를 전송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크러쉬를 통해서 어떤 OST가 프라이머리 OST인지를 구해내고 이 프라이머리 OST 또한 크러쉬를 통해서 어떤 OST들이 세컨더리 OST인지를 알아냅니다. 이후 프라이머리 OST는 세컨더리 OST들에게 레플리케이션을 전송하게 되고요. 여기서 크러쉬란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셀프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각각의 OST는 세컨더리 OST들은 프라이머리 OST와 세컨더리 OST는 자신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세컨더리 OST의 경우는 자신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프라이머리에 액을 전송합니다. 모든 세컨더리 OST로부터 액을 전송받고 자신의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한 프라이머리 OST는 클라이언트에게 액을 보내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write 과정을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write 과정은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이 적용될 경우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좌상단의 그림이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write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좀 세 가지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스템은 CPU가 보틀넥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장치의 성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셀프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CPU이고 이러한 CPU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레플리케이션을 다르게 설정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의 그림은 현재 셀프에서 NVMe OF를 통해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적용하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셀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OST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각 OST는 자신의 스토리지 대신 자신에게 연결된 OST에 NVMe OF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레플리케이션을 위해 OST 간에 전송한 데이터 이외에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OST에서 OST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의 경우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의 발생을 최소화한 그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OST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가 저장될 OST에 프라이머리 OST를 통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나머지 OST의 경우 메타데이터를 복제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세컨더리 OST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페일러에 대비해서 메타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프라이머리 OST의 모든 워크로드가 몰려서 전체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해서 좀 더 개선한 부분이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OST가 프라이머리 OST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클라이언트는 프라이머리 OST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요. OST가 프라이머리 OST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OST는 직접 데이터를 복제해서 세컨더리 OST들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 경우에서 발생한 OST의 버스티한 워크로드 패턴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OST에서 해주어야 하고 OST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은 아래 두 가지 방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왜 우리가 이러한 디스어그리게이션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OST의 내부의 모듈을 어떻게 나누냐입니다. OST는 크게 오브젝트 매핑, 레플리케이션, 리커버리 등의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OST 코어와 I/O 자체를 관리하는 백엔드 스토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내부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컨트롤러가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서그리게이션 환경에서는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될 경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OST와 데이터 블록 매니지먼트를 주관하는 백엔드 스토어 사이의 네트워크 계층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블록과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GC를 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타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백엔드 스토어가 담당하였던 데이터 블록 매니지먼트 기능을 OST로 내리고 추가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원한다면 레플리케이션까지 OST로 내려서 구현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데이터 트래픽과 레이턴시입니다. 라이트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종류로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액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메타데이터와 액의 경우 그 크기가 작아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프라이머리 OST로, 프라이머리 OST에서 세컨더리 OST로 전송하는 데이터 외에는 추가적인 데이터의 전송이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3번 카피하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고 보다시피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갈 때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레이턴시의 경우 2번의 데이터 전송, 2번의 액 전송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식의 경우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하지 않지만 다음에 나올 방식들의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린 방법 같은 경우는요. 현재 셀프와 MVM OF 기능을 통해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구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프라이머리로,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각 OST에서 OST에 데이터를 내리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요. OST에서 OST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레이턴시까지 추가되어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식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프라이머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프라이머리는 세컨더리 OST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닌 OST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이 조금 증가하지만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어서요.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 저하가 없는 방식입니다. 물론 디스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있지만 여기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식으로는요. 프라이머리 OST까지는 앞의 방식과 동일하지만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을 OST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데이터 카피 하나에 대한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고요. 앞의 방식과는 달리 프라이머리 OST에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워크로드가 OST로 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프라이머리 OST의 CPU 컨섬션이 바틀렉이 될 경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방식이 조금 더 부하를 줄일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레플리케이션 기능까지 OST에 구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데요. 프라이머리 OST에서 프라이머리 OST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면 프라이머리 OST는 바로 OST에게 액을 보내어서 write을 마무리 짓습니다. OST 간의 레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하게 되고요. write의 크리티컬한 패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OST 간의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어 레이턴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플리케이션 이전에 데이터의 퍼시스턴시를 보장하는 과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퍼시스턴트 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만 가능한 방식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크림슨을 개발하는 곳에서도 현재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도 조금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존 셀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러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러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쉬의 경우는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서버 노드라던가 저장 장치 등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페일리어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레플리케이션을 두고 이를 폴트 도메인별로 분배하여 저장하고 하나의 노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크러쉬 알고리즘의 경우 이러한 레플리케이션을 폴트 도메인별로 어떻게 하면 잘 분산시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한 알고리즘입니다. 셀프에서는 오브젝트가 저장될 OSD를 선택하기 위해서 크러쉬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OSD 위치를 찾을 때 크러쉬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해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위치를 매핑 테이블 등에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매핑 테이블을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런 크러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크러쉬는 크러쉬 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의 경우 리프 노드를 OSD로 가지고 있고 호스트, 노드, 렉, PDU, 룸, 리전과 같이 폴트 도메인별로 하이어라키컬하게 묶어서 트리 형태의 크러쉬 맵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리프 노드를 묶은 페런트 노드를 버켓이라고 부르고요. 버켓을 묶은 페런트 노드 또한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는 간단하게 room, rack, OSD라는 계층 구조를 가진 크러쉬 맵을 그려봤습니다. 각각의 버켓에서는 하위 버켓에서 얼마나 많은 레플리케이션을 가질지, 하위 버켓 혹은 리프 노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서 각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루트에서는 두 개의 룸을 선택하고 룸에서는 두 개의 렉을 선택하고 렉에서는 하나의 OSD를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룸 중에서 두 룸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룸에서 렉을 두 개씩 선택을 하고 각각의 렉에서 OSD를 하나씩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OSD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켓과 OSD를 선택할 때는 각각의 버켓마다 설정해둔 버켓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위 버켓을 선택할 때에는 오브젝트 id를 해시한 값을 하위 버켓의 개수로 모듈러한 버켓을 선택한다 혹은 그 값에 웨이트 값을 곱해서 선택한다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러쉬 논문에 적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위 버켓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위 버켓을 어떤 버켓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OSD가 프라이머리 OSD가 되느냐 등에 대해서는 셀프 관리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성능이라던가 레플리케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관리자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OSD에서 페일리어가 발생할 경우 다시 크러쉬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요. 새로 할당받은 OSD를 알 수 있게 되고 기존에 할당되었던 OSD로부터 데이터 등을 전달받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리커버리 등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의 OSD들은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렉 스케일에 페일리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하여도 크러쉬 맵에서는 다른 렉을 선택하여 다른 레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버켓 단위, 즉 페일리어 도메인 단위로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관리하여 페일리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알고리즘이 크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에서 크러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OSD를 또 다른 버켓으로 설정하고 OSD를 리프 노드로 사용하게 될 경우 OSD가 OSD에 종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과 같이 OSD 하나에서는 페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크러쉬의 룰을 따르면 OSD의 하위 노드로 분류된 OSD들 또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하위 노드들을 같은 페일리어 도메인으로 묶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디스어그리게이션 환경에서 OSD는 컴퓨트과 관련된 일들만, O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들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OSD의 고장이 OSD의 고장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OSD가 고장났더라도
데이터가 실제하는 OST는 멀쩡하니까 새로운 OST에 이 기존의 OST를 연결해 주어 불필요한 리커버리 과정 없이 기존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OST를 할당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와 저장링 데이터, 메타데이터 등을 새로운 OST에 전부 전송해줬던 반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트래픽을 차지하였던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서 리커버리 과정 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크러쉬 맵에 OST 계층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도메인과 데이터 도메인을 따로 나눠서 크러쉬 맵을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웹까지는 OST와 OST가 공유할 수 있으니까 혹은 호스트까지는 앞에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놔두고 그 아래 부분만 추가해서 관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OST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OST를 즉각적으로 OST에 연결 줄 수 있고 OST에 고장에도 다른 OST를 바로 할당하여서 기존의 OST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어그리게이션의 장점 중 하나인 애니-투-애니 액세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고려 사항을 반영해서 제시하였던 레플리케이션 방식이 앞에 보여드렸던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CPU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은 셀프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OST를 적절한 방식으로 나눠야 된다. 레플리케이션 방식을 네트워크 부하와 레이턴시 등을 고려하여서 디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조금 손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